직접 위험한 일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야송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 직접 위험한 일도 하나요? 위험한 일이라는 걸 따로 규정 안 짓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직접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저희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역할인데 저희가 직접 일을 한다는 거는 관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 작업들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절대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은 급하면 나라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직접 하는 게 하나의 수단으로서 등록이 되고 작업자한테 시켜서 될 일도 있는데 내가 해버리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요거는 나는 손에 먼지 묻히는 일을 안 할 거야 이런 의도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는 월급은 관리자로서의 월급이고 이거는 직접 노동을 하게 되는 거는 좀 더 머리를 써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운영을 해야 될까 하는 시간 낭비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회사가 절대 여러분한테 삽질을 하라고 그만큼의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나는 관리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좀 더 일의 효율화, 분업화를 위해서. 자, 가벼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펜스 정리, 현장 안전의 시작은 정리정돈이다, 많이 하는 말인데요. 이런 거죠. 저희가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책상이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다. 왠지 정리부터 먼저 해야 끝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정리를 먼저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로스되는 거죠. 그러다 책상 정리를 끝내놨더니 옆에 보니까 방이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럼 막 방 정리까지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심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주변이 깨끗해야 바로 온전히 일에 딱 집중을 한번 할 수가 있는데 주변이 더럽기 시작하면은 일을 하면서도 그게 자꾸 신경 쓰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정리정돈은 원래는 업체가 해야죠. 자기가 쓴 자재나 자기가 버린 쓰레기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치워야 되는데 이 펜스 정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구에게 내가 자재를 놨다. 그럼 여기는 자재 놓는 곳이야 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펜스를 양쪽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시잖아요. 현장이 더럽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쓰레기도 막 아무데나 버리고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펜스를 쳐놔서 여기는 자재 놓는 곳 이걸 먼저 확정 지어 주셔야 돼요. 협력업체가 여러분이 아니라. 근데 업체가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세웠던 거고요. 두 번째는 자재 가져다 주기인데요. 이 경우는 저희가 부탁을 할 때 사실 그런 거죠. 원래는 계약상으로 이제 업체 일이 아닌데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업체가 그럼 뭐 좀 갖다 줘 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걸 좀 갖다 주는 식인데 예를 들면은 골조업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다 끝내고 다 빠지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게 문추 있잖아요. 이거 할 때 또 사람을 들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현장 내에는 이미 자재가 없어. 그럼 전화해서 저희가 자재 준비할 테니까 그냥 몸만 오세요. 작업 좀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접근금지 테이프? 이건 뭐냐면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다. 그럼 양생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를 해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원래 업체 일이지만 안 붙이죠? 사람들이 밟죠? 이것도 보수해야 되죠? 시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미리 층층으로 내려가면서 이걸 붙여놓는 거죠. 밟지 마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양생 중. 먹 때리기. 현장을 가서 벽을 보시면 먹으로 된 줄선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물건인데 안에 먹이랑 실이 들어있어서 늘린 다음에 탁 튕기면은 이제 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 선을 왜 그리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복도라고 하면은 바닥 타설을 하고 그 위에 모래를 깔고 그 다음에 테라조 타일을 놓고 맨 위에는 천장 판넬을 치고 그럼 이 바닥 높이 그리고 이 천장 높이 이게 똑같아야 된단 말이죠. 저희가 현관문을 나섰을 때 그 복도의 바닥 높이가 내 현관 앞 높이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는 게 허리먹입니다. 여기서부터 밑으로 얼마, 위로 얼마 이래서 높이를 맞추자. 우레탄 폼 충진. 바닥 타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 틈이 있네? 에이 자기를. 창문 옆에 석고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 틈이 있네? 비닐 제거. 좀 잡다한 걸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보면은 이게 페인트 칠 같은데 이게 벽면이 오돌토돌하게 막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뿜칠이라고 해요. 이게 페인트를 기계로 막 스프레이처럼 뿌려가지고 칠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파이프에 혹은 등에 이런 페인트가 묻으면 안 되니까 거기를 다 비닐로 이렇게 보양을 해놓거든요. 근데 보양을 하면 치우기까지 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높으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항상 사다리는 2인 1조로 뿌레카, 영어로는 이제 브레이커죠. 근데 다들 뿌레카라 그래요. 요거는 뭐 콘크리트를 잘못 쳤거나 아니면 조적을 잘못 쌓았을 때 이럴 때 쓰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돌을 깨는 거죠. 두두두두두두두두. 근데 이게 전기 콘센트를 꽂고 해야 되는데 현장 내에 뭐 매 곳곳마다 이렇게 전기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드선을 들고 다녀야 돼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막 길게 말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10m, 20m짜리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보통 아파트라고 하면은 한 3개층마다 한 개소 중간 복도에 하나씩 있고요. 주차장이라고 하면은 한 3, 40m 간격, 그러니까 기둥이 한참 떨어져 있을 때 그 기둥 앞에 가설 전기가 있어요. 가설 분전반. 그래도 멀리 있으니까 그 가설 분전반에 전기를 꽂고 리드선을 끌고 가야 되는데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문가가 해야 잘 깨요. 이게 그냥 깨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뭐 특히 손 떨림 이것 때문에 아플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귀가 더 아파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은 귀마개 꼭 하세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깨면은 그 시멘트 가루가 굉장히 많이 날리기 때문에 마스크 꼭 끼고 하셔야 됩니다. 오한마, 이것도 뭐 조적을 깰 때 쓰는 건데 무거워요. 자, 뭐 예전에 만화책 GTO에서 선생이 학생 집에 찾아가가지고 부부간의 벽을 허문다며 실제로 안방에 있는 벽을 막 오한마로 깨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게 깨지 않고요. 뿌레가루 다 깰 건 깬 다음에 마무리 이제 정리하는 시기예요. 그래도 이 망치로 못 박을 때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묵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라인더, 이 철근을 잘라야 되거나 보통 금속을 자를 때 써요. 이 철근을 자를 때는 이 불똥이 튀기 때문에 얼굴을 너무 가까이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이 철근 딱 자르고 나서 다 잘렸다 하고 그대로 놓으면 이게 위험한 겁니다. 항상 전원을 끄고 나서도 얘가 좀 돌기 때문에 완전히 정장을 보시고 나서 땅에 놓으셔야 돼요. 진짜 손가락 다치는 사고는 자주 일어납니다. 렌탈 운전, 이게 이렇게 생긴 건데요. 저는 안 해봤지만 뭐 동기가 누가 현장 출입문을 뽀개가지고 거기를 용접한다고 이제 지하에 있는 렌탈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안 되죠. 이 렌탈에 보시면은 운전자 성명이랑 전화번호랑 다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책임자. 근데 이제 퇴근 시간이라 작업자가 아무도 없어서 혼자서 그냥 옮겼다고 합니다. 뭐 운전이 어렵진 않다고 했었는데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혹시나 경사진 곳에 이런 데 올릴 때는 너무 높게 올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 타신다고 하면은 옆에 이제 과상승 방지봉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둥이 이렇게 나와 있다. 상승봉은 여기 있다. 잘못하면 내가 올라가다 머리에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를 항상 보시면서 얼마나 올라왔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타워 크레인, 이거는 타워 크레인을 조종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를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사실 안전팀에서는 뭐 타워 점검 때문에 자주 올라가긴 하지만 공사팀에서는 별로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제 동기는 현장 사진을 전경을 좀 찍어오라 그래가지고 타워를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드론이 있어서 안 그랬는데 혹시나 올라가셔야 되면은 꼭 화장실을 들렸다 가라고 하시네요. 지릴 수 있다고. 이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냥 내 팔 힘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쉬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물론 안전고리를 걸 수가 있어요. 근데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쉬는 게 아니겠죠. 그냥 빨리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싶을 겁니다. 제가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혹시 안전팀으로 가시게 될 분들은 특히 타워를 해체하거나 조립할 때 이럴 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참 잡다한 걸 많이 얘기했네요. 근데 누가 여러분한테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겠어요. 가면 비닐을 뜯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관리자로서 관리 업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잘 돌아가요.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뭐 하루 쓰레기만 치우다 끝난다? 이거는 여러분한테도 마이너스지만 회사한테도 마이너스예요. 관리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재를 옮기고 있는 거를 윗사람들이 봤다, 욕먹을 수도 있어요. 네가 그거 옮기러 월급 받고 있냐고.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진 업무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의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녕.